우리만의 디지털 관심사 위주의 이기적인 방송. 우리 눈에 안 띄면 뉴스도 테마도 아니야. 마케팅 빅리그. 마케팅 빅리그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원래 다 하는데요. 사람들이 우리 MC들이 너무 바빠요, 연말에. 그래서 이제 따로따로 자신의 이제 테마에 맞게 녹음하는 그런 특집 방송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푸드테크 특집을 할 거예요. 푸드테크 트렌드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국내 외식 시장 규모를 보니까 2015년 기준에 108조에 이른다고 합니다. 108조요. 오. 2005년 대비 거의 10년 전인데요. 그때보다 한 134% 커졌다고 하고요. 연평균 성장률도 거의 8.9%에 달합니다. 8.9%면 지금 우리 국내 총생산 GDP에 비해서 한 3.6% 정도 되니까 거의 2배 이상 넘게 이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나 봐요. 그래서 이 같은 비율은 1인 가구 증가율하고 궤적을 함께 하죠. 2015년 1인 가구 수가 520만 정도 되고 전체 가구의 27.2%에 해당하는 수치긴 한데 지금은 거의 30% 넘었다고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90년대 후반하고 비교하면 5배가량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온라인 푸드커머스 시장도 푸드테크의 영향을 감지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온라인 푸드커머스는 2011년에 처음으로 10%를 기록했는데 두 자릿수를 기록하죠. 두 자릿수 점유율을 달성을 합니다. 이후에 2012년에서 이제 14년에는 11%로 유지합니다. 11%. 별로 이렇게 등락폭이 이렇게 낮지 않죠. 2015년에는 12%고요. 2016년에는 이제 13%로 이제 확대가 됐습니다. HMR 시장 관련된 이제 플레이어들이 들어오면서 이게 조금 더 증가를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금액으로 보면 푸드 관련 온라인 커머스 시장은 2014년에는 47조 8,183억 원! 이죠. 2015년 66조 점점 늘어나요. 2016년에는 87조. 올해는 얼마일까요? 알아맞혀보세요.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거의 100조에 상회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다음은 푸드테크 이제 회사들을 조금 알려드릴게요. 외국 사례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좀 특이한 애들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HEX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는 내 취향만 파악해서 이렇게 추천해주는 이제 영상들이 넷플릭스라 하면 그거랑 좀 비슷한 회사예요. 이 회사는 이제 3D 프린터를 이용을 해서 개인 취향에 맞는 이제 식재료를 가지고 이제 음식을 주문 제작을 하죠. 그 영상을 보시면 더 쉽게 아시겠는데 지금은 이제 피자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식성이나 취향 데이터를 이제 취합을 해서 음식을 조리할 계획이라고 앞으로 그렇게 하는데 이런 상상이 가능하겠죠. 특정 병력이 있는 사람들이거나 어떤 특정 음식에 대해서 알러지 갖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글루텐 같은. 그래서 그거에 맞는 음식을 직접 만들 수 있는 이제 음식 3D 프린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쉽게 이제 맞춤형으로 음식을 이제 조리한 걸 이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가격은 한 $50,000 정도 한다고 해요. 식당으로 따지면 거의 2명 인건비죠. 식당이 의외로 인건비가 낮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이제 가정보다는 음식점에서 일반 음식점에서 고려할 만하겠다라는 겁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이제 회사는 누푸드라는데요. 여기는 이제 3D 프린터 영국의 스타트업 음식 회사죠. 여기는 굉장히 창의적인 예술적인 디저트를 3D 프린트를 하는 거 조금 더 이제 퀄리티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자인들 나온 거를 보면 아리코봇이나 클레멘타인 댐슨이라는 이런 이름으로 되어 있긴 하는데 한 3가지 로봇 정도 이렇게 프로토타입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되게 이뻐요. 퀄리티가 굉장히 높습니다. 오늘 날짜로 이제 조회를 해봤는데 아직 나오진 않았더라고요. 상당히 기대되는 기업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카페X는 이제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카페X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대형 쇼핑몰 메스트로원의 이제 1층에 있는데 이 카페는 종업원이 없어요. 이제 로봇 바리스타와 주문할 수 있는 태블릿 그리고 사용자가 쓸 수 있는 이제 앱만 있으면 되죠. 그래서 이 바리스타 로봇은 사람들의 취향에 맞는 커피를 주문하면 어떤 바리스타보다 빠르게 커피 한 잔을 뽑아낸다고 해요. 하론스 컵의 가격은 한 $2.25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2,500원 정도? 사실 그 동네 커피들이 좀 그냥 로컬 커피숍 가면 이 정도 하지 않나요? 그리고 일본에서 최근에 이제 종업원이 없는 카페가 오픈해서 거기는 이렇게 배달하는 로봇, 커피 바리스타 로봇, 그 다음에 음식 만드는 로봇 이렇게 3가지 종류가 있다고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점점 더 그런 이제 테스트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이런 메인 스트림에 이제 들어오겠죠. 다음에 소개해 드릴 기업은 플리피입니다. 칼리버거의 이제 로봇인데요. 플리피는 미국 로보틱스와 칼리버거 이제 체인을 갖고 있는 칼리 그룹이 개발한 인공지능 로봇이에요. 이 인공지능 로봇은 사람을 이제 보조를 하죠. 메인 셰프는 아니고 보조를 해서 패티를 굽고 이제 재료를 손질하고 등 이제 보조 셰프 역할을 훌륭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요즘 맥도날드나 롯데에서 직접 결제할 수 있는 무인기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카운터뿐만 아니라 이렇게 주방에서도 카운터 인력이 아니라 이제 주방 인력도 이런 로봇들이 이제 점점 대체해가는 사인을 주고 있는 그런 로봇이죠. 그래서 가까운 미래 식문화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활 패턴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푸드테크에 계속 주목해야 되는 이유죠. 최근에 인도네시아 이제 친환경 포장지 제조기업입니다. 이름하여 스타트업인데요. 에버웨어라는 데예요. 그래서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 제품을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에버웨어는 2017년 영국 엘렌 메가더 재단의 친환경 디자인 챌린지에서 6대 제품에 선정되고요. 네덜란드 에스비어 재단의 지속 가능한 제품 대회에서 준우승한 데 이미 기술력은 이미 검증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버웨어가 출시한 제품은 먹을 수 있는 엘로젤로와 포장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바이오 플라스틱이죠. 둘 다 이제 먹을 수도 있고 버려도 자연 분해가 되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다라고 하는데 그 바이럴 영상도 찍었더라고요. 그냥 포장지도 안 뜯고 포장 있는 걸 막 오고오고 먹는 이제 바이럴 영상도 찍었던데 그래도 먹고 싶게 이렇게 생기게 하거나 또 먹어도 괜찮아요라는 표현을 마음에 꺼리킬 수 없게 만드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요? 나오는 건 좋은데. 그래서 이런 캐즘의 단계를 넘기 위한 일종의 푸드 스타일링 디자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밀레니얼 세대 고객의 취향 저격, 사람이 없는 레스토랑 저격, 아까도 이렇게 카페 X도 나왔는데 7곳 중에 5곳 체인이 문을 닫았다고 하는 이싸, 아시죠? 이싸이긴 하지만 기술은 기술이니까요. 레스토랑 자동화 기술의 아이콘 이싸의 기술을 적용한 첫 번째 식당 체인이 나왔다고 해요. 바로 바오가 있습니다. 미국 대형 외식기업 레티스 엔터테인 뉴 엔터프라이즈에서 시카고에 12개 이제 업장을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최대 15명 수용을 하고 33평 규모의 신규 6개 매장에서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애니메이션과 그래픽 인테리어로 하는 직원들만 상주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이사처럼 미리 어플을 주문하고 현장에서 아이패드로 주문한 뒤에 음식을 직접 픽업하는 이제 셀프 서비스 방식입니다. 참고로 고객이 주문하고 바로 지불하는 시스템은 그 쉑쉑 뉴욕 매장에서도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푸드테크 이제 기업들 케이스는 이제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제가 그 웨벌드 2017 그 세미나를 갔다 왔는데 살짝 말씀드릴 거가 있어서 3가지 정도 갖고 왔어요. 일단 LG전자는 내년부터 모든 제품에 와이파이를 설치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 모든 제품이라고 하면 LG전자 거의 종합 가전 회사니까 그러면 냉장고에도 들어갈 거고 전자 렌즈에도 들어갈 거고 또 이제 스토브에도 들어갈 거고 그렇죠. 어떤 연결들이 일어날까 상당히 이제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마존 에코 앱스토어가 애플 앱스토어 초기 단계와 비슷하다는 이런 인사이트를 받았어요. 현재 그 아마존 에코 앱스토어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 이런 어플리케이션이 현재 1만 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스킬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1만 개 정도 이미 있다고 하니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엄청 많겠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바뀐다고 하면 마케터들은 이런 것도 사실 AI 스피커가 그냥 홈 허브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AI 스피커의 UX 인터페이스에 대응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그 운영자로 있는 페이스북 그룹에 푸드테크 스타트업 포럼에 있습니다. 매일 이런 얘기들이 매일 그 페이스북 그룹에 올라와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방문하셔서 신청해 주시고요. 제가 승인해 드립니다. 제가 운영자니까요. 그리고 12월 6일에 저희 포럼에서 그 수요일 저녁 시간입니다. 그 지속 가능한 푸드테크라는 제목으로 레스토랑 관련 분야 이제 푸드테크 세미나가 있어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국내 최초 세계 6번째로 무동력, 무기양, 무원조 요트 세계 요트를 이제 세계 일주를 대기록을 기록한 김승진 선장이라는 분이 있죠. 이분이 시속 100km
정도에 달하는 태평양의 태풍 한가운데를 지날 때 내가 다시 돌아와 있을까 정말 무서울 것 같아요. 여기 두려운 생각을 수도 없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은 그 집채만한 파도를 일으키는 그런 100km에 해당하는 강풍이 아니라 바람 한 점, 정말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무풍지대였다고 해요. 그 무풍의 환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거세고 거칠고 막 위협적이고 막 이런 바람이 불어도 내가 설정한 항구로 나아갈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이제 바람을 받으니까요. 근데 바람이 전혀 불지 않는 무풍의 상황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그래서 올해만큼 내년도 대내적인 시장 환경이 녹록지 않고 관련 기술은 또 지나렇게 누구시 속도로 변화할 건지 이제 눈에 보이잖아요. 이런 변화무쌍한 환경 하에서도 여러 명이 함께하면 조금 힘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이제 주변에 뜻이 맞는 사람들을 잘 찾고 꾸리셔가지고 2017년 잘 마무리하시고요. 2018년에도 승승장구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년에 또 뵙기를 원하면서 이상 마케팅 빅리그 MC 현우재였습니다. 안녕.